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은 이제 계약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계약법.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contract law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앞으로 이 contract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거라면은 이거 K라는 단어로 줄여서 얘기할 거예요. K. 자, 앞으로 제가 K라고 쓰면은 contract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저도 러스쿨 가서 배웠을 때 K라고 쓰시더라고요. 그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안 물어봐가지고 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하여튼 contract law 인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법을 찾으라는 게 나와요. 법 이름을 찾으라는 시험이 나오는데, 계약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국과 달라요. 한국은 민법에 보면은 민법 조항에서 뭐 몇 조항부터 몇 조항까지가 일반적인 민법, 그다음에 몇 조항부터 몇 조항까지가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계약법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퉁퉁퉁 끊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이제 common law, 공통법이 되겠습니다. 공통법, common law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UCC2라는 게 있어요. UCC2. 약자인데 풀었으면은 Uniform Commercial Code라고 그래서 약자로는 UCC라고 하고 2번이 됩니다. 그래서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Common Law라는 공통법이랑 그 다음에 여기는 UCC2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보면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건 그리지 마세요. 그냥 설명 드리는 거니까. 미국에 보면 이렇게 미국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물고기처럼 생겼죠. 여기 보면 영국이 있습니다. 영국이 있는데, 영국은 원래 무슨 법을 썼냐면은 커먼 러를 썼어요. 커먼 러. 공통법을 썼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있는 미국이 어떻게 설립된지 아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넘어와서 생겼잖아요. 영국 사람들이 넘어와 생깁니다. 뭐 여기 잉글랜드 사람도 오기도 하고요. 스코틀랜드에서 온 사람도 있고요. 아일랜드 온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와가지고 여기 정착해서 생겨요. 당연히 본인이 살았던 걸 그대로 임플란트 하지 않을까요? 그대로 심어서 쓰겠죠. 얘네들은 커먼러 시스템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작도 마찬가지로 커먼러 시스템을 쓰게 됩니다. 자, 미국 몇 개 주가 있죠, 여러분? 30개. 50개의 주가 있습니다. 50개. 그래서 하와이까지 포함을 해서 50개가 있는데, 여기 알라스카도 있고 50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50개의 스테이트는 우리나라로 알고 있는 뭐 서울, 뭐 강원도, 경상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의 나라예요, 나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기에 보면은 이제 뉴욕이 있을 거고요. 뉴욕 스테이트. 뉴욕 옆에 보면은 뉴저지가 있을 거고. 옆에 보면은 이제 버지니아, 이렇게 버지니아가 있을 거고. 옆에는 웨스트 버지니아 있을 거고. 쭉쭉쭉 있는데 이게 다 하나하나의 나라예요, 나라. 각 나라마다 당연히 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그 나라마다 법이 있을 건데, 커먼러를 가져왔기 때문에 각 주마다 커먼러가 생겨요. 커먼러가 뭐냐면 일종의 판례를 모았다라고 보세요. 판례 모음. 판례를 모은 거라 보시면 돼요. 각 사법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 법원이 있을 텐데 법원의 판례를 모은 거를 커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스테이트마다 커먼러들이 쭉 있는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각 스테이트마다 커먼러들. 그래서 이 커먼러들을 모은 책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그러니까 미국 50개 전체 주의 책을 모은 거를 우리가 restatement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restatement of 해서 first도 있고요, second도 있고요, third도 있는데 third contract이라 해서 세 번째 버전의 계약 restatement라 되는데 커먼러를 합친 책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튼 뭐 시험에서는 여러분이 단어를 볼 일은 있긴 한데 정답은 거의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넘어가면 되는데, 여튼 요거는 50개의 주 전체를 다 합친 거라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켈리에 거주한다 쳤을 때에는 50개 전체를 볼 필요 있을까? 아니면은 켈리 것만 보면 될까요? 캘리 것만. 당연히 얘만 보면 되겠죠. 왜냐면 어차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적용되는 법만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커먼러라 보시면 돼요. 오해하지 말 거는 미국엔 커먼러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캘리포니아 안에는 당연히 스테이트 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스테이트 스타튜트라는 게 당연히 있고요. 주법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시티가 있을 거예요. 시티. 그래서 시티 오디넌스 해가지고 시 조례들 다 있어요. 그래서 각각은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전체 저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있고 그 밑에 지방자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있고 주가 있고 지방자치 이렇게 딱 보시면 돼요. 각각의 법이 다 있는데 이걸 우리가 묶어서 이제 코드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우리는 코드는 지금 관심은 없고 커먼러가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시다시피 문제가 뭐냐면 각각의 50개 주마다 다 법이 다르잖아요. 근데 보면은 각 스테이트들이 붙어 있는 건 아시겠죠?
여러 나중에 생활하다 보시면은 뭐 켈리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이제 가운데 스테이트에 산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면 뭐 캔자스가 있을 수도 있고 미주리가 있을 수 있고 뭐 알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알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는 오클라호마가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여기는 이제 네버라스카가 있을 수 있고 여기는 이제 가운데 주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flying over state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람이 안 살아요. 잘 안 삽니다. 여러분 여기 생활하다 보면은 당연히 과일 같은 거 살 때 여기에서 경작되는 것보다 다 어디서 있는 과일들을 수입해 올 거냐면은 켈리에 있는 과일들을 다 수입해 옵니다. 켈리에서는 오렌지 같은 걸 잘 많이 재배를 하니까 여기에는 야채라든지 또는 과일들을 여기서 수입을 해올 건데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법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다는 게 보이시죠?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우리 합치자라는 게 나옵니다. 합치자. 그게 등장한 게 UCC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마다 법이 다 다르니까 물건을 거래하는데 좀 복잡하지 않느냐. 그래서 물건에 대한 거래만큼은 여기로 합치자라고 해서 만든 게 UCC예요. 그래서 UCC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이제 9번까지가 있는데 2번 같은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거래거든요. 좀 이따 할 건데 물품에 대한 거래는 50개 전체 주가 다 받아들일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각각에 대해서 어떤 스테이트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데는 안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2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체 주가 다 받아들이긴 합니다.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할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적어지긴 할 건데 적어도 여러분이 그냥 컨셉을 알려주려고 이런 컨셉이랑 알려주려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온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먼러인데 적용 대상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돼요. 적용 대상 첫 번째 A번에서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이 될 텐데 먼저 얘에 대한 적용 대상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적용 대상 왜냐면 물어보는 건 이거니까. 자, 적용 대상을 영어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우리가 subject matter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subject matter. 아까도 힌트를 줬지만 UCC2의 적용 대상은 바로 상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이거를 tangible,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또는 잡을 수 있는 tangible goods라는 우리가 표현을 쓰죠. tangible goods. 그래서 얘는 키가 돼요. tangible goods.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tangible goods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펜슬도 되고요, 책도 되고요, 의자도 되고, 책상도 되고 다 여러분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동산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우리가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지금은 적어드리긴 하겠지만 뒤에 가서 우리가 뭐라 표현할 거냐면은 personal property라는 단어를 씁니다. personal property. 동산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써요. 동산. 동산은 영어로 하면 movable goods가 될 거거든요. movable goods. 근데 실제로는 movable goods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요. 보다시피 이제 개인 재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personal property. 다른 표현으로는 tangible goods. 여러분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표적인 거 볼게요.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아까 했던 뭐 책, 뭐 의자도 될 거고요. 또는 이제 자동차도 될 겁니다. 자동차. 어떻게 자동차 이런 거. 이런 것들. 상품이라 생각하면 돼요. 상품. 만들어지면 제품이라고 하는데 제품, 상품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된다. 왜 이걸 나누냐면은 이 두 가지가 적용되는 게 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눠서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좀 이따 풀 건데 아마 오늘은 풀 시간 없을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풀 거거든요. 좀 배우는 게 쌓여야 문제를 좀 풀 수 있어서 문제를 풀게 되면은 여러분이 항상 문제에서 이 두 가지를 구분시켜요. 얘가 적용되는 거랑 얘가 적용되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적용 대상이 다르는 거를 여러분이 판단해야 됩니다. 문제에서 어떤 거래 물품이 있느냐, 뭘 가지고 거래할 건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적용 대상을 보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빼고 전부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아닌 나머지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면 탱지버그 빼고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빼고 전부. 이게 됩니다. 빼고 전부.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좀 좋은 예제가 없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왜냐면 이거 빼고 전부인데
뭐가 있을까? 근데 시험에서는 잘 물어보는 건 총 3가지. 이번에 3가지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대표적인 예제 1번. 그래서 이거는 이제 A번부터 해볼게요. 이거 A번 했으니까 여기는 1번. 대표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표현할 거거든요. 용역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은 서비스가 될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용역이 될 거고 여러분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하고 있는 게 서비스죠. 서비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취업을 했다. 그러면 역시 서비스죠. 그러니까 용역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한 거.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도 이 파트. 몸을 써서 뭔가를 해주는 게 서비스가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동산이 되겠어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real property 이런 표현을 쓰죠. 진짜 재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래서 실제로는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건 이 2가지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2가지. 하나 더 적어드리긴 할 건데 일단은 2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 보시면 차이점은 얘는 눈에 들어오는 물건인데 보면은 부동산은 눈에 들어오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동산은 크게 2가지인데 땅, 건물. 건물은 눈에 들어오고 땅도 눈에 분명히 들어오긴 하지만 저희는 tangible good이라고 표현 안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요거는 무조건 커먼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같은 경우 대표적인 거는 이제 땅이랑 건물이죠. 땅, 건물.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땅, 건물. 마지막 3번째는 잘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적어보자 그러면은 뭐 특허권 같은 거 아까 지적재산권 얘기했었는데 뭐 대표적인 게 뭐 특허도 될 수 있겠죠. 특허권 일종의 권리죠. 권리 특허권 이런 거. 그래서 잘 나오는 건 이 2가지인데 이건 tangible good은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렇게 2가지로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서 한번 적어볼 건데 이제 1번, 2번 했었으니까 밑에 별표를 한번 해볼게요. 별표. 공간이 없으니까 전 옆에다 적을 건데 여러분은 별표 밑에다가 별표 적고 하나 좀 적어볼게요. 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클리어 컷하게 요것만 되고 요것만 되는 경우는 잘 없을 거예요. 아마 이게 컨비네이션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을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그래서 계약서 내용에 뭐라고 적을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은 파이프를 설치하겠다. 파이프를 이제 구매를 하고 설치까지 합니다. 인스톨레이션. 자, 문제는 구매를 하고 설치까지를 했는데 과연 어느 법에 적용이 될 거냐라는 게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5,000달러라고 하고요. 설치 금액은 예를 들면 $10,000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구매하는 금액은 5,000달러. 설치 금액은 $10,000. 그래서 어느 법이 적용될 거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법이 적용되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도대체 어느 법이 적용이 되느냐. 과거 시험에서는 좀 물어봤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거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혹시라도 모르니까 과거 시험에서는 좀 물어봤으니까 여러분 대충 감이 오죠.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뭘 적용하실까요? 둘 중에 하나만 적용한다면은 5,000달러, 10,000달러 뭘 여러분 적용하실까요?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왜냐면 금액이 크잖아요. 금액이 크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게 아닐까요? 둘 중에 이 계약서에서 둘 중에 금액이 있다는 얘기인데 얘가 더 중요하다는 거니까 중요한 법을 적용하겠죠. 자, 파이프는 여러분 커먼럴까요? UC2일까요? 파이프 눈에 어때요? 좀 보이나요? 탱지버 그시니까 파이프는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설치는 어때요? 서비스로 몸을 써서 어찌됐건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스톨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이 되니까 지금 이 케이스에서는 아마 이게 우선적이니까 얘를 적용하겠죠. 이해되시죠? 적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 적용할 거냐면은 바로 도미넌트 파트가 적용이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에서는 $10,000가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5,000달러보다는 $10,000가 우선이 되니까 여기 $10,000는
서비스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커먼러가 되겠죠. 서비스. 이 얘기는 커먼러. 얘 같은 경우에는 탱지보 굿이니까 탱지보 굿즈니까 바로 이거는 UCC2. 그래서 얘가 적용이 되겠죠. 여기 이해되시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렇게 한국의 민법에서는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나누진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팅을 이렇게 하고 시작은 해요. 여기에 적용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은 뭐 법에 관련 일을 할 필요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부동산 사업을 한다,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뭐 월세를 놓거나 했을 때는 부동산이면 커머러가 될 것 같잖아요. 실제 부동산 법이 있습니다. 다. 뭐 예를 들면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게 다 있어요. 미국에도. 그 법을 봐야 돼요. 그 법을 다 찾아서 봐야 되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없이 실제 법이 아니라 그런 거 없다고 가정하고 뭔가 빈틈이 있는 거 찾으려고 그러면은 판례를 뒤져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다 판례거든요. 판례. 자,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하나만 밑에다 별표로 하나만 더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문제집 풀다 보면은 이 사실을 좀 알아야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모든 이 UCC2라는 거는 일종의 규정을 만든 거예요. 코드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A, B, C, D, E, F, G 해가지고 쭉 코드를 다 단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법은 모든 상황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법을 만들어도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모든 건 다 담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빈틈이 있다는 거 이해되세요? 여기 빈틈. 얘가 아무리 촘촘하게 만든다 해서 촘촘해질 수는 없어요. 당연히 루폴이 발생하죠. 어떠한 법을 만들어도 빠져나갈 수는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죠. 뭔가 설정이 안 된 게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빈틈을 뭘로 메꿀 거냐면요. 얘는 판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는 좀 양이 더 많겠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요걸 메꿉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적을 거예요. UCC2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건 뭘로 메꾸겠다? 요걸로 메꾸겠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거는 모든 걸 설명해 줄 수는 없으니까. 아무리 자세하게 우리가 적는다고 해도.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보면은. 자, UCC2에서 설명이 안 되는 거. 커먼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여기가 이제 UCC2인데 여기 이제 구멍이 있는 거죠. 구멍.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이 구멍에는 이제 커먼러가 적용이 된다. 여기가 커먼러겠죠. 동글뱅이 치면 되겠다. 커먼러가 이렇게 있는데 커먼러는 구멍은 커먼러가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멍이 있는 건 커먼러 적용.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든 법은 다 항상 빈틈이 있으니까요. 이 정도만 일단은 알고 처음에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